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 되겠습니다. 자, 오늘 깜짝 놀랄 소식들이 너무 많이 터져서 제가 정리 전달하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소식이 그렇게 많이 쏟아졌는지 바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 주말부터 당장 금요일부터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부산 콘서트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이미 부산에 내려가서 리허설부터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증언들이 그야말로 사방에서 속속들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의 파워가 콘서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김광석부터 임영웅까지 한국인의 삶을 녹여낸 가수 24명의 노래. 자, 여기에 우리 아티스트가 당당히 선정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니까 누구나 기억 속에 넣어둔 노래가 있다라면서 24명의 노래를 쫙 꼽았는데, 이 책에 적힌 작가의 이야기대로라면 이곳에서 바로 오래도록 함께 이어가고 싶은 작년의 BTS 임영웅이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노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여기에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작가의 책의 내용을 보면 임영웅의 노래 가사처럼 별빛 속에 스며든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아마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말하는 게 아닐까요? 작가들에게조차 임영웅이란 가수는요, 다양한 주제로 책을 통해 출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책에서는 임영웅님을 중장년층의 BTS라고 했는데, 이 장년층의 BTS만이 아니라 온 세대를 관통하는 국민 가수가 좀 더 정확한 100%의 표현이 아닐까요? 임영웅이라는 가수처럼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가수, 저는 몇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을 응원했을 뿐인데도 상을 받는, 이런 대단한 쾌거가 또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수가 좋아져서 응원만 했을 뿐인데 임영웅 팬들 이웃돕기 날 기념 행사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다. 굉장히 독특하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좋아하면서 응원했을 뿐인데 이제는 특별상까지 수상을 하게 됐다. 대단한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쭉 한번 기사를 읽어보니 이렇게 특별상 상패가 공개가 되어 있고요. 임영웅 팬클럽인 임히어로 서포터즈 회원님들이 지난 5일 제1회 포천이시, 포천하면 어딥니까? 바로 우리 아티스트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포천시 이웃돕기의 날 기념 행사에서 우리 서로 안아주고 감사를 나눠요 라는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2020년 4월달에 결성된 임히어로 서포터즈 회원님들인데요. 경기도 포천시 관내의 보호시설 청소년들의 이 자립을 돕기 위해서 바리스타 자격증 지원 사업도 하고요. 보호시설 종료 청소년 지원 사업도 하고요. 아동 보호시설 겨울나기 의복 지원 등 정말 꾸준한 기부를 이미 예전부터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노고를 인정받아서 포천시로부터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거죠. 자, 임히어로 서포터즈의 총괄 회원님은요, 700여 명의 회원들, 정말 많은 분들이죠. 700여 명의 회원님들이 모여서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노래에 위로받고 그 가수가 좋아져서 가수가 잘 되길 응원만 했을 뿐인데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도 임히어로 서포터즈는 가수 임영웅의 이 빛나는 미래를 위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발걸음에 힘이 보태어지도록 꾸준한 기부와 선행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대단하죠? 임히어로 서포터즈 회원님들은요, 기부 맛집으로도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넘겨주고 있고 지금까지 기부한 총 금액만 3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자, 이런 엄청난 영웅시대의 활동, 우리 아티스트 귀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모르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또 보답하는 임영웅 고향 콘서트 추가, 영웅시대의 연말 선물을 이렇게 콘서트로 또 선사했다. 이런 기사가요,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잖아요. 난리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주제 파악했나? 전국 투어 고향 콘서트 추가됐다. 임영웅 고향 콘서트에서 또 본다. 지금 영웅시대 분들도 대축제 분위기고요. 일반 대중들도 대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왜겠습니까? 드디어 자신의 영웅시대인 어머님, 아버님을 한 번 더 콘서트에 보내드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이 많은 자녀분들에게, 전국에 있는 영웅시대 자녀분들에게 한 번 더 선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임영웅님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딱 들어가 보면 전국 투어 일정이 나타나져 있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존 서울, 대구, 부산, 대전, 광주 콘서트 일정에 당당히 맨 밑에 고향 킨텍스 탁 추가가 된 게 보이실 겁니다. 뉴라고 돼서 파란색으로 쫙 추가가 돼 있죠. 야,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똑같이 킨텍스 1전시장 1홀입니다. 수호씨가 예전에 한번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이 임영웅님의 첫 전국 투어 콘서트 첫 전국 투어 콘서트 때 어디 있을라나? 요거 보이십니까? 쭉 내려보다 보면 여기 보이시죠? 소씨가 요렇게 첫 고향 콘서트 때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우리 소천사님들, 영웅시대 분들도 만나고 사진도 찍고 했었던 바로 그 고향 콘서트입니다. 자, 이때 보면 아시다시피 이 킨텍스 홀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또 이 공연장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건 혹시 데스티니, 운명일까요? 소시가 이렇게 많은 콘서트 티켓팅을 나가리를 쳤는데 드디어 이번에는 고향 콘서트에서 티켓을 쟁취하는 그런 역사적인 운명인 걸까요? 이런 착각마저 불러일으킬 정도로 고향 콘서트를 한다라는 소식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정말 넓은 광장에서 우리 많은 영웅시대 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자, 이 고향 콘서트 이 당시 때 정말 거대한 콘서트장이었거든요. 규모가 정말 컸습니다.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도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 고양시에서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또 추가됐다. 날짜는 1월 19일부터 1월 21일 날 임영웅님의 이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광주 콘서트가 1월 7일 날 탁 마감이 되고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또 신년 콘서트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티켓팅은 12월 14일. 아이고, 당장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딱 일주일 뒤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고향 콘서트 티켓팅이 한 번 더 시작이 돼서 다시 티켓팅 대전쟁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난리가 나버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나아가서 이 티켓팅 저만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소천사님들, 제 구독자분들만 18만 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티켓팅에 몰리면 티켓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왜 이게 추가가 됐겠습니까? 당연히 아티스트가 많은 분들이 티켓팅에 실패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고, 실제로 이번 서울 콘서트 때도 얘기를 했었죠. 많은 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좌석을 마련했는데도 티켓팅에 실패하신 분들이 계시더라. 안타깝다. 정말 이거 호남 평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 했었는데, 호남 평야도 이전에 콘서트를 추가한다라는 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이 콘서트 지역이 또 추가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천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요번엔 경상도와 전라도 위주로 됐는데 수도권의 콘서트 일정이 예전보다는 조금 줄었기 때문에 인천, 수원 이런 대도시에서도 열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존재하지 않나.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자, 1월 말까지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하게 되는 건데 5월 달에 상암 콘서트가 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추측해드렸던 바에 의하면 임영웅님이 2집 앨범을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게 시간상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계속하여 늘려가면서 2집 앨범을 준비하기에는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빠듯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일정을 뺐다라는 것 자체가 전 너무나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어마무시한 티켓팅을 제가 볼 땐 또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자, 더불어서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빌보드 차트에서도 눈이 부십니다. 임영웅의 신곡 Do or Die 미국 빌보드 차트 125위로 7회 연속 차트인. 와, 7번 연속 차트인을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임영웅님의 이 신곡 파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웅시대 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스밍하고 있구나라는 게 지금 이 대목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굉장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고 무려 빌보드 차트 7회 연속 차트인입니다. 자, 임영웅님의 이 완전한 영어 버전의 노래가 나오게 된다면 아마 더욱더 20 앨범에 나올 노래들은 엄청난 빌보드 차트의 기록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 예고가 스포티파이에서 이미 되어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전 세계 수억 명이 이용하는 음원 플랫폼이죠. 이 스포티파이에서 2023년 연말 결산 국내 탑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한국 최다 스트리밍 음원 순위 탑 5 중에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다 방탄소년단이에요. 방탄소년단 전국의 세븐, 방탄소년단 지민의 Like Crazy, 또 지민의 Like Crazy 잉글리시 버전, 그리고 4위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런던보이가 여기에 딱 5손가락 안에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이 스포티파이에서도 런던보이를 스트리밍 했는지 알 수 있고, 이 영웅시대 분들만이 아니라 이 스포티파이는 정말 많은 유저들이 이용하는 음원 플랫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한국에 있는 또 다른 유저들도 이 런던보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런던보이를 한 배우님이 이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부르면서 또 굉장히 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중적인 노래를 우리 아티스트가 런던보이, Do or Die 이런 노래를 발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빌보드 차트, 스포티파이 해외를 겨냥한 노래에서 더욱더 높은 순위를 자랑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대목이 좀 눈길을 끌어요. 이 방탄소년단 지민 멤버를 보면요, 제목은 Like Crazy라는 영어 제목이지만 당연히 가사는 한국어거든요. 여기 밑에 보이세요? Like Crazy의 잉글리시 버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저겁니다. 임영웅님의 신곡은요, 영어 버전으로도 발매를 한다면 해외에서 충분히 큰 인기를 끌 가능성이 낮을까요? 당연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발매한 Do or Die가 됐건 아니면 차후에 2집 앨범에 발매될 타이틀곡이 됐건 제가 볼 땐 임영웅님의 영어 버전 노래 출시, 발매 자체는 필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자, 더불어서 이런 임영웅님에 대한 파워를 신건호 서치라이트라고 해서 총괄 취재 본부장님이 깜짝 놀랄 얘기를 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팬덤과 임영웅의 인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쭉 내려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친구야, 날씨가 차갑구나. 벌써 12월. 마음이 스산해지는 걸 보니 세월 탓인가 보다. 임영웅이 부른 엄마의 노래, 그 세월이 너무 미워요 라는 노랫말이 와닿는 요즘이다. 열심히 살았는데 세월은 세대를 넘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 놨다. 친구여, 형제자매가 4-5명이 대부분이던 우리 또래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불행한 세대라는 말과 동의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친 환경에서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식 부양받기 어려운 첫 세대라는 점에서도 불행하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싶다. 날마다 전쟁터 같은 삶에서 은퇴하고 좀 쉬고 싶은데 이제는 노인 인구가 많다고 난리니 이 또한 민망한 삶이 아닐까 싶다. 자, 이렇게 안타까운 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해요.
친구야, 임영웅의 인기 비결이 뭔지 아니? 물론 노래를 잘하기 때문이지만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와 같은 노래 속에 숨어있는 인기 비결이 있다. 중년 세대의 인구수다. 현재 50대는 1000만 명으로 10대 460만 명의 2배가 많다. 50대의 모바일 음원 이용 시간 역시 10대의 2배 수준이야. 이러한 쏠림 현상은 10대 시절 경험한 나훈아, 남진, 조용필, H.O.T의 팬덤이 작년인 지금에 다시 나타나 임영웅의 신드롬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 친구야, 중장년들이 임영웅 노래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어쩌면 힘든 삶 속에서 위로받고 싶은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 중심에 있는 베이비 부모가 임영웅을 스타로 만들었고 그 결과 인구가 적은 10대의 아이돌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인 우리 소천사님들 또 저희 부모님 세대 굉장히 힘든 세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난세에 등장한 영웅인 임영웅님으로 인해 큰 행복감과 위로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걸 누구보다도 같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어머님과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우리 아티스트가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힘든 스케줄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한 콘서트 추가 일정이 오늘 발표가 된 것에는 정말 많은 배려가 숨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 주 내내 좀 미세먼지가 심할 예정이니까 우리 소천사님들은 꼭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고 소시처럼 이렇게 목소리 관리 잘 못하시는 일 없도록 굉장히 괴롭습니다. 뭔가 좀 말하는데 힘들고 하니까 우리 소천사님들도 꼭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건강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수를 응원하면서도 오히려 덕질을 하며 건강해지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스타가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아티스트 임영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심적인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 보답하는 마음에 엄청난 팬 활동을 하고 계시죠. 자, 요번에 전달해드릴 임영웅님의 영상 내용은 정말 엄청 알차고 꽉 차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숨도 쉬지 않고 바로 한번 연달아 달려볼 건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우리를 깜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왜 깜놀하고 있느냐. 임영웅 멜론 누적 스트리밍 88억 회 돌파, 역대 2위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멜론 누적 스트리밍,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엑소와 아이유씨와 함께 이 골드 클럽에 가입이 돼 있다. 근데 100억 이상 달성할 경우 유일하게 방탄소년단만이 들어가 있는 다이아 클럽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벌써 88억 회입니다. 이 추세면요, 내년 상반기면 90억 회, 그리고 내년 안에 드디어 방탄소년단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다이아 클럽의 이름을 올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10월 12일 날 84억 회를 돌파했는데, 자, 12월 6일, 약 2달 만에 또 4억 회가 추가되면서 88억 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달에 2억 회씩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단순 계산을 하면 한 달에 2억 회면 88억 회에서 12억 회만 추가하면 100억 회가 돌파되며 다이아 클럽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한 달에 몇 억 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억 회라고 했죠? 그럼 몇 개월 있으면 12억 회가 되면서 88억에 12억을 더하며 100억 회가 돌파된 다이아 클럽에 우리 임영웅님이 이름을 올리겠습니까? 맞습니다. 딱 6개월입니다. 그러니 내년 여름 전에 임영웅님이 이 다이아 클럽에 이름을 올리면서 방탄소년단만이 유일했었던 이곳에 드디어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도 발을 들이면서 역대급의 대기록을, 대신화를 또 만들어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지금 신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봐도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 우리 수호천사님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절로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뿐일까요? 또 있습니다.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밴드에 감사드린다. 국제성모병원에서 영웅시대 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어요. 왜냐?
임영웅님의 6월 16일 생일을 맞아 팬들이 기부한 것에 대하여 이 국제 성모병원이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이 지난 6월달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밴드 회원님들이 이 국제 성모병원의 의료 취약계층 아이들의 치료비와 재활 보조기기를 지원해준 것에 대하여 편지로 감사를 또 전달을 한 겁니다. 이 국제 성모병원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웅시대 밴드 나눔의 선한 영향력이 국제 성모병원 장애 아동들에게 이어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올 한 해였다. 기탁해주신 소중한 후원금들은 소아, 청소년 아이들 중 재활치료를 받는 의료 취약계층 장애 아동 총 23명에게 잘 전달이 됐다. 19명의 아이들에게는 보조기를 지원하여 교정된 다리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줬고, 척수 손상 아동, 쉽게 말해서 하지 마비 아동이죠. 그 아동 한 명에게는 일상생활에서 두 다리로 달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휠체어 안에서만큼은 마음껏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장치를 지원했다. 이렇게 말을 하며 새 보조기를 신고 기뻐하고 휠체어로 마음껏 다니며 신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눔의 기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재활에 대한 용기와 앞으로 나아갈 희망을 다시 얻을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이제는 TV를 통해 바라보던 가수 임영웅님이 아닌 따뜻한 사랑을 노래하는 가수 임영웅님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전해주신 선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수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밴드의 선한 영향력을 앞으로도 응원한다. 야, 이렇게 의미 깊은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감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임영웅이란 가수를 응원하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 우리 수호천사님들 매번 어떠세요? 저런 소식 볼 때마다 웅뽕 차고, 내가 정말 이 가수를 원픽하게 잘했구나. 내가 이 가수를 덕질하기를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겁니다. 저만 해도 일평생 누굴 그렇게 깊게 돕거나 또 기부를 하거나 이런 활동 거의 한 적이 없는데, 이 수호씨 채널을 운영하면서 영웅시대와 우리 수호천사님들의 이름으로 제가 작지만 기부를 또 해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떻죠? 그러니 임영웅이란 가수에게 한번 빠져들면 뭐가 없다? 출구가 없다. 자, 이런 출구 없는 임영웅님을 실제로 눈앞에서 마주친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라겠죠? 근데 우리 임영웅님이 오늘 여의도에 기습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광고판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스쳐 지나가는 영상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 임영웅님이 이렇게 등장을 딱 해버렸다. 자, 어떻게 해버렸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세요? 이거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한 번 봐도 10번 봐도 임영웅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여의도의 더 현대 서울이라는 백화점에 등장을 탁 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아니, 임영웅님이 왜 더 현대를 갔을까? 아시다시피 더 현대는 여의도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도상 이 더 현대백화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임영웅님이 이 더 현대백화점을 들렸었던 얘기를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지도를 좀 보면 임영웅님이 유독 더 현대백화점을 많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여의나루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임영웅님이 방문한 더 현대백화점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의나루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요렇게 축소를 쫙 해보면, 자, 우리 아티스트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거주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보면 우리 아티스트 아시다시피 홍대 쪽에서, 그것도 마포의 메세나폴리스에 우리 임영웅님이 거주를 딱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 여기입니다. 합정역이라고 써있는 이곳, 여기가 바로 임영웅님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옆에 쭉 따라오면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양화대교 쭉 건너가지고, 그래서 올림픽대로 있죠. 보이세요? 올림픽대로. 이 올림픽대로 타고
쭉 넘어오면은 바로 여기에 더현대 서울이 있다. 어떠세요? 왜 우리 아티스트가 저 더현대 서울이라는 백화점을 유독 많이 가는지 조금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의 집에서 가장 크고 최근에 지었고 가까운 백화점이 바로 이 더현대 서울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티스트가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아마 의류를 구매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님이 지금 요번 주에 있을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부산 콘서트가 당장 금요일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목요일쯤에는 임영웅님이 내려가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여길 들렸을까? 아마 임영웅님이 일상으로 입는 옷들 또는 뭐 제가 저번에 예측해드렸던 것처럼 뭐 선물을 위해서건 구매를 하러 온 것 같은데 이게 놀라운 건 임영웅님이 현장에서 보여줬던 행동들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강아지를 임영웅님이 만지고 있는데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댕댕이가 댕댕이를 만지고 있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왔을 정도고 야 임영웅님 이거 뒷모습인데 누가 봐도 우리 아티스트 아닙니까? 근데 참 놀라운 건 진짜 동안이죠? 아니 무슨 사람이 뒤통수도 동안일까요? 그게 저는 참 너무나 좀 신기하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통수까지 동안이기는 쉽지가 않은데 우리 아티스트는 뒤통수마저도 동안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기한 건 임영웅님이 여기 왔는데 현장에 계셨던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에게 이렇게 사인을 해줬습니다. 자, 이 여성분들 보면은 보이세요? 임영웅님이 이 옷에다가 야 슈퍼스타들만이 한다는 이 옷에다가 하는 사인 To showcase 임영웅 건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뭐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사인을 받았고 한 분만 해준 게 아니라 또 다른 분도 이렇게 임영웅님이 사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쇼케이브 임영웅 들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쇼케이브가 뭐냐? 이 더현대 서울 안에 있는 슈케이브죠. 더현대 서울 안에 있는 이렇게 의류 판매점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매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슈케이브가 뭐 사실 임영웅님이 예전에도 한번 방문했었는데 신발을 판매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는 편집샵처럼 이 신발들을 한정판이나 구하기 어려운 것들을 구매를 해서 다시 리셀, 되판매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공식적인 리셀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신발들을 한정판을 많이 구해다 놓는데 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곳에 들렸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냐. 이거는 100%입니다. 100%. 아니 솔직히 100%가 있을 수 있나요? 100% 있을 수 있습니다. 요 사진 기억나세요? 우리 아티스트가 이렇게 신발 보러 갔었던 이곳. 이곳이 바로 더현대 서울에 있었던 요 슈케이브 매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이때부터 뭐 이미 신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엄청 컸던 걸 제가 설명을 한번 쭉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가 요번에 방문한 이 매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사인을 이렇게 한 것 같고 더 신기했던 건 임영웅님을 마주쳤던 분들이 이 강아지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카톡을 공개했는데 엄마, 임영웅이가 우리 소금이 만졌대. 이 강아지 이름이 소금이었나봐요. 그래서 카톡으로 자랑을 하니까 어머니가 나도 소금이가 되고 싶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따님이 빵 터진 거죠. 우리 엄마는 모두가 아는 찐 영웅 시대인데 아쉬워서 어떡하나. 이 강아지가 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인 이 어머님이 알고 보니까 찐 영웅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아지까지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귀여운 댕 고객님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임영웅님이 맞았더니 강아지가 또 굉장히 핫하게 현장에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사인받은 걸 인증을 했어요. 보니까 당연 최고, 너무 좋아, 갑으로 평생 간직할게, 딸 덕분에 사랑합니다 라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임영웅님의 사인을 받은 따님에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강땡땡님 임영웅 건행 이렇게 사인을 해줬는데 콘서트 티켓팅 실패해서 못 보내드렸는데 1,000원으로 효녀에 등극했다.
영웅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면서 이 따님분의 인증글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죠.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어디에 뜨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 부산 콘서트도 어떻습니까?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뒷모습마저도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 얼마나 많으셨을 거고, 또 우리 아티스트가 이렇게 멋진 행보를 보여주고 있으니 또 얼마나 우리 임영웅님에 대한 이 애정이 지금 우리 소천사님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거의 폭주하고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래도 이번 축구 게릴라 때 임영웅님 코앞에서 봐가지고 좀 소원을 어느 정도 풀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소천사님들 중에선 바로 눈앞에서도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뭐 어찌됐건 임영웅님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임영웅님은 부산 콘서트를 위해서 아마 부산으로 오늘 내일 중에 내려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가서 숙소도 잡고 리허설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또 열심히 금요일부터 달릴 우리 아티스트 콘서트, 벌써부터 성료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고, 자, 나아가서 임영웅님에 관련된 좀 의미 깊은 기사를 하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요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갤럭시 대 아이폰, 하늘을 보며 개인 취향 찾기, 달 사진은 내가 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휴대폰계의 괴물이냐 사과의 유혹이냐. 자, 보니까 삼성전자 갤럭시 핸드폰으로 촬영한 달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거의 천체만원경으로 봐야지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아닙니까? 그만큼 대단한 화질을 지니고 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냐? 자, 많은 유저들이 저와 같은 아이폰 또는 갤럭시 양쪽으로 패가 나뉘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게 갤럭시 완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명 100배 줌이 가능한 갤럭시 핸드폰은요, 그야말로 괴물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의 콘서트 창을 찾은 한 팬이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전 세계 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면 굉장히 먼 거리에서 찍었는데도 그 가수의 눈, 코, 입까지 클로즈업이 가능했고 뚜렷한 오디오 성능까지 자랑해서 영상이며 소리까지 완벽하게 담겼기 때문인데요. 이후 이 S23 울트라 갤럭시 폰은요, 가수 임영웅을 보려는 어머니들을 위한 자녀의 정성 효도폰으로 등극까지 했다고 합니다.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에 오셨거나 임영웅님 어디서 봤거나 했을 때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진 찍고 영상 찍기 위해서 저 핸드폰을 쓴다는 얘기예요. 야, 이쯤 되면 영웅시대 분들이 지금 전국에 수십만에서 수백만 아닙니까? 아니 그럼 상식적으로 이거 삼성 갤럭시에서 임영웅님에게 핸드폰 광고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영웅님이 또 삼성 갤럭시 핸드폰 광고하면 이거 얼마나 난리 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최고의 방탄소년단 아이돌 그룹이 이 갤럭시 핸드폰 광고를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방탄소년단 에디션도 출시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오자마자 그냥 다 팔렸어요. 자, 만약에 하늘빛으로 갤럭시에서 우리 임영웅님의 에디션 모델을 발매하면 우리 소천사님들 안 사시겠습니까? 제가 볼 땐 어제 핸드폰 샀어도 오늘 새로 갈아치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이 삼성 갤럭시 핸드폰 광고가 올 가능성도 한 1, 2% 정도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